한국 기업 중국과 통하다 한중통 채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하이 수출인큐베이터 박건, 대광경영자문차이나 고현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동영상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에게 필요하지만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든 중국의 관련 이슈, 제도, 법률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우리 기업의 인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저희가 외상투자법, 그다음에 합자법인 설립, 관련한 자본금 출자, 그다음에 동사회 등 회사 운영기구,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이 부분들을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실 예정이신가요? 네, 아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저번번에는 우리가 외상투자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법인의 의사결정기구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기가 쉽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다음에 뭐 절차나 해당 기관, 그다음에 비용 등등을 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예. 일단 뭐 중국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요. 근데 좀 많이 좀 헷갈리시는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면 통상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근데 회사를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중국 지점, 중국 자회사, 혹은 연락사무소, 대표처 이렇게 아주 혼용돼서 사용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하는 회사는 자회사죠. 그리고 연락사무소는 중국에서는 대표처라고 말씀을 하고요. 자회사와 대표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본금을 출자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당연히 자본금 출자가 필요한 조직 형태이고요. 대표처는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네. 대표처는 왜 연락사무소라고 하냐면요, 대표처를 연락사무만 할 수 있는 경영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한국에 있는 투자자 본사를 위해서 중국 내 정보 수집, 뭐 마케팅에 대한 정보 수집, 아니면은 뭐 고객 정보의 수집, 이런 업무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연락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다 법인, 즉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회사. 네, 자회사라고 네,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지점이라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지점은 또 뭐가 어떻게 다른지 좀. 지점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 한국적 개념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 출자 없이, 네. 여러 가지 영업 사무소를 이제 지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 회사법에서는 지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은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투자 없이 분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분점, 그러니까 지점을 중국에 내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희들하고는 좀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어서 저희들 이번 편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회사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자회사 법인 설립에 네, 대한 네, 네.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예. 중국하고 한국의 좀 차이점은요. 중국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비준 심사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뭐 상무위원회, 상무부, 뭐 공상국, 상무부에 우선 비준을 거쳐서 비준 심사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상국에서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가졌는데, 최근에는 등록제로 변하면서요.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사 비준이라는 절차는 없어지고요. 상무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내용을 다시
공사행정관리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법인의 등록은 마치고요. 최근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이 시장관리감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명칭이 조금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립하신 분들은 아마 공상국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공상국이 아니라 시장관리감독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절차는 이제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간편해졌고요. 이제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터넷으로 상무위원회, 해당 지역 상무위원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요. 그 신청된 내용을 갖고 공상국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왜 심사비준제였냐면 그러니까 사전 허가제, 그러니까 사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다,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엔 등록제로 바뀌면서 먼저 법인을 등록을 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은 예전보다 좀 용이해졌는데 전체 시간은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행정관리국에 등록되는 절차는 되게 간편해졌는데 그 후에 후속 작업들이 여전히 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은행 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자법인은 외환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외환관리 심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은행 쪽에서 등록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예전보다는 조금 복잡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단축되지 않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시간적으로 뭐 크게 단축되지 않으면 얼마나 걸린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 통상적으로 한 45일,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 쪽에서 준비할 서류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정리를 좀 하면 예전에는 비준심사제, 사전 허가제였는데 지금 이제 등록제로 변경이 됐고, 등록제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히 외자법인은 외환관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제 외환관리 심사 쪽, 특히 은행 쪽 그 업무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비준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더라도 시간 소요는 40에서 45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상무위에 신청을 해서 공상국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이 끝나면요, 우리 인감을 제작하거든요. 회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인감이 있겠지만 중국은 뭐 우리 흔히 공장이라고 그러죠. 회사 인감 동그란 그러니까 빨간색 도장. 그거와 그 다음에 법인 대표 인감, 그 다음에 재무 인감, 이렇게 통상적으로 3개의 인감을 제작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자본금 계좌 개설을 하게 됩니다. 자본금 계좌 개설이 끝나면 해외에서 자본금을 송금하실 수 있고요. 요 과정이 끝남과 함께 이제 관세청, 우리 해관이라고 그러죠. 해관에 가서 등기하고 뭐 세무 등기도 같이 진행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적할 것들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 회사 업태가 되게 자유롭거든요. 우리가 뭐 임대업도 추가할 수 있고 경영 컨설팅도 추가할 수 있고 이런데, 중국은 컨설팅이면 컨설팅, 그 다음 제조업이면 제조업, 유통업이면 유통업, 이렇게 좀 섹터가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나누어 있다. 그래서 그 주된 메인 업종에 따라 가지고 파생돼서 나머지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회사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컨설팅, 유통과 관련된 컨설팅,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한국처럼 반도체 수입사이자 뭐 컨설팅사이자 임대업 경영자이자 이런 어떤 중복된 여러 가지 경영 범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태 설정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메인 업태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어가지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영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